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TDF의 순자산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얼만큼 커진 거고 수익률은 또 어떤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TDF가 누적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TDF는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펀드의 한 종류의 이름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 펀드입니다.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이걸 보시면 될 거고요. 이 TDF는요,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됐죠.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는 TDF가 제대로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10조 원을 돌파했다니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이 펀드의 연금 클래스의 순자산이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연금 특화된 상품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판단이 된다고 하네요. 2016년도에 출시돼가지고 7년 만에 달성된 것으로 TDF는 지금 연금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자, TDF는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가입하는 사람이 연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TDF를 가지고 가야 되는 기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주식 비중을 많게 가지고 가고 나이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주식의 비중을 점점점 줄여주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자, 이런 전략의 그 출발점,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게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률을 높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식이라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 연금에서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간다는 건 정말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피해야 되는 거 하나가 수익률을 높아져 있는 저거를요,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은퇴를 바로 앞두고 시장에 폭락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불려왔던 연금 자산이 막상 필요할 때 인출을 앞두고 하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엄청 번거로운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이별로 TDF를 나눠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하나만 잘해가지고 그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서로. 근데 그게 아니라 펀드가 정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로 헷갈리고 복잡하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수익률보다 연금에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연금을 앞두고 망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식의 비중을 아주 낮춰주는 것을 TDF는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은퇴 바로 직전에는 주식의 비중이 한 20% 정도로 낮아져 있고요. 많이 남아있다면 최대 한 80% 정도까지 담는 것이 TDF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목은 똑같아요. 하지만 비중 세팅이 계속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게 TDF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죠. 뭔가 비행기가 쭉 하강하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곡선 자체를요, TDF에서 아주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뭐냐면 글라이드 패스라는 겁니다. 글라이드 패스. 말 그대로 착륙하는 곡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비중이 쭉 줄어드는 게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용사별로 TDF의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글라이드 패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이런 글라이드 패스를 자문을 외국에 있는 운용사들에게서 많이 받아오게 되는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글라이드 패스를 얻기 위해서 TDF를 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DF는 2016년도에 나왔지만 16년, 17년엔 거의 의미 없이 지나가 버렸고 어찌 보면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5년 정도 된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면 그때는 1조였다가 그 다음에 3조, 5조, 10조, 그러다가 11조가 된 거죠. 지금 11조가 된 겁니다. 초반에는 거의 막 2배씩 늘다가 지금 10조 원 돌파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TDF의 잔고는 대부분은 연금 계좌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아닌 것에도 TDF를 다 살 수 있거든요. 일반 계좌나 ISA나 이런 데서도 TDF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92%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많이 들어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주 자발적이라고 했죠. 계좌를 내 손으로 개설해야 되잖아요. 내가 개설해서 내 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이기 때문에 TDF를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알아서 포트를 짜는 경우가 많다면, 여기는 퇴직연금은요, 이게 뭐 DC가 되었건 IRP가 되었건 요거는 약간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설해 놓고 제일 무난한 거 뭐지? 라고 했을 때 TDF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 놓는 거,
그런 비중이 많지 않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DF의 총 잔고들 중에서 2015부터 2060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이걸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은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적어놓은 거죠. 보통 가장 편한 방법은 내 생일에다가 플러스 60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에다가 60을 더하게 되면 저는 2045가 저에게 딱 맞는 TDF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TDF 2045를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게 무언가 보면 자, 여기 눈에 띄죠. 바로 2025, 2030 그리고 2045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잔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5랑 2030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주식의 비중이 낮은 아주 보수적인 TDF에 속하겠죠. 그 말인즉슨 최근에 TDF가 올라왔던 많은 일들 중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많은 연금 자산들을 여기 2025나 2030으로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TDF가 이렇게 태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제 또래인 사람들이 30대 후반에서 40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TDF를 활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중이 세 번째로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은퇴를 앞둔 사람이 TDF 연금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보다 우리 인생 후배들, 동생들 2050, 2055, 2060 이거 가입해야 되는 친구들이 6%, 1%, 0.1%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쭉쭉 늘어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젊을 때, 어릴 때는 연금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열어놓고 조금씩이라도 부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TDF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뇌파를 검사해보면 먼 미래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옆집 아줌마를 바라보는 거랑 뇌파가 똑같이 반응한다고 하죠. 그거는 그만큼 내가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연금저축 열어가지고 세액공제라도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많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연금저축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DF의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과는 2018년도부터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요. 대략 5년 정도 되잖아요. TDF의 성과는 두둥 15.7%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찌 보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낮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익을 내줬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가? 자, 다른 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말하는 거겠죠. 예금 등이 제일 메인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누적 수익률이 9.1%입니다.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똑같은 기간 동안 11.6%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자, 딱 봐도 물가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잖아요. 물가라는 것은 이 크기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데 그 원리금 보장형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딱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TDF는 그래도 이 정도면 물가는 이기는 정도로 선방을 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TDF가 어쨌든 보수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들고 그리고 그게 또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수익률을 보면 어느 정도 요 정도는 해주니까 선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해외 주식형은 20%, 국내 주식형은 10%, 그리고 채권형도 많이 올라서 8% 정도 나와준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TDF는 선방을 하는 적당한 수익을 내주기에는 괜찮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도 TDF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보고 또는 지인이거나 이럴 때 연금 준비를 해라고 하잖아요. 연금 계좌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뭘 사야 되냐 물어볼 때 딱 기본적으로 얘는 진짜 혼자 알아서 공부해서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TDF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TDF 그냥 계속 사서 모아라. 20년 동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그림에서도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TDF라는 것은 결국에요. 이게 하나의 투자의 한 수단의 한 종류이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TDF를 바라보냐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달 한 10% 정도 무조건 덧셈을 하는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뭘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로 뭘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3박자가 다 떨어져야 풍요로운 노후가 나옵니다.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계좌 터놓고 매달 10%씩 붓는 거. 하지만 투자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우리는 요거를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또는 TDF 이런 거를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회사 다니는 동안 최소 30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불어나길 기대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잘 풀어놔 준다면 나의 풍요로운 노후를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축, 투자, 기다림. 자, 저축은 덧셈의 미학이죠. 투자는 뭐죠? 곱셈이죠. 자, 기다림이 뭐죠? 이거 n번의 반복인 거죠. 자, 요거 세 개가 있지 않으면, 이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풍요로운 노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의할 점. 자, TDF라는 것은 이 안에 개념 자체는요, 엄청난 과분산입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에 살 수 있는 자산들을 뭐 웬만큼 다 삽니다. 수천 개까지 사요. 수천 개. 하나 열어보면 막 2,000개씩 들어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오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류의 발전인 거죠. 인류의 발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 유의할 점 당연히 뭐겠어요? 주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자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 들어있는 주식의 비중이 한 80%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쭉 지나면 나중에 20% 정도로 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80% 매우 높죠. 시장을 많이 탈 거고요. 나중에 은퇴할 때라고 해도 20%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준비하면서요. 자, TDF가 10조 원을 넘었다면, 그리고 TDF를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가 거의 20여 개의 운용사가 되고 상품만 한 15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데요. 요거를 모아놓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TDF들을 싹 다 한번 모아가지고요. 수익률, 그리고 규모, 그리고 뭐 보수 이런 거를 한번 싹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이어서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일일이 다 엑셀에다가 이게 쳐서 넣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TDF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